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내가 겪은 관동 대지진. 나라 턱까지 흔들렸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의 동경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본래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여서 평상시에도 집이 흔들흔들 울리는 정도의 것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역사에서도 드물게 보는 큰 것이어서 또 큰 지진에는 의례 그런 법이라지만 곳곳에서 일시에 불이 일어나서 사람이 여러 십만이 죽고 상하고 집이 무너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물자가 타버리고 당시에 지름이 6, 70리는 됐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의 하나였던 대동경시의 3분의 2가 하룻밤새에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에서 그 지방을 관동지방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끔찍했던 사건을 흔히 관동대진제라 합니다마는 한때 일본은 이 관동대진제로 나라 터가 흔들렸다는 말까지 나돌았을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인류가 당했던 재난 중 가장 큰 것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웃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과 뼈와 피와 부르짖음으로 빠져들어 같이 당했던 재난이요. 더구나 일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천재지변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단순한 자연의 불행만이 아니라 인간의 악까지 경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지독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에 나라가 먹히고 총독 정치 밑에 압박과 업신여김을 받은 지 13년이 되던 때입니다. 나라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는 지배자의 학정에 수백 년 지쳐 모든 참된 의욕을 잃고 구식주의 운명론의 종이 되어 고난잠을 자던 시알이 나라가 팔려 넘어가는 줄은 알지도 못했다가 사슬이 목에 감긴 다음에야 겨우 알아차리고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아홉 해 하다가 세계대전 후 부는 새바람을 맞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어 3.1운동을 일으켜 세계 인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잃었던 주권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자 낙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차분히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산업에 힘을 쓰고 교육에 열중하는 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생활을 통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해서는 동경에 유학하는 우리나라 학생도 상당히 많았고 그 시외 변두리에는 날품팔이로 비참한 살림을 해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에도 그 지진 화재로 희생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말 불행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나자 일본 사람들은 난데없이 조선 사람들이 난동을 꾸민다고 풍설을 돌려가지고는 우리 사람을 닥치는 대로 마구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선인 학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악가지를 겸해서 받은 재난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금년 9월 초하루는 바로 그 쉰돌이 되는 날입니다. 나는 그때 동경에서 그것을 몸으로 겪고 살아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한번 돌이켜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일본 유학의 서름. 그해 3월, 나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리 타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외국 유학이라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깊은 서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뜻을 찾자는 마음에는 그것은 슬플지언정 그저 단순히 성공의 층층대를 올라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1962년 미국 국무성 초청 케이스로 시찰 여행을 갔으면서도 미국 사람들 보고 나는 너희 나라의 전쟁 포로로 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문명의 경쟁장에서 그들에게 지지 않았던들 내가 미국 구경이랍시고 엉금엉금 갔을 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본 유학이야말로 정말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일입니다. 좋아서 간다기보다 할 수 없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지 떨어지자부터 제 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 말로 그나마도 착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강도질한 원수의 말로 강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던가.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넓어져서 그럴까요? 골목마다 일본어 강습소가 들어섭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옛말에 효자는 부모의 손때가 묻은 것은 몇 해 동안 차마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다면 저 일본 말이 제 아비가 어린아이 때부터 학대를 받아가며 강제로 시킴을 받던 말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차마 그것을 못하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미쳐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더러 마음이 좁다 마십시오. 나는 일본놈 외놈 하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세계의 입이 우리를 가리켜 일본의 돛잎을 보고 스스로 제 몸을 팔러 기어들어가는 갈보라고 하도 흉을 보니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른 이는 어떻게 말을 하나 보십시오. 내 존경하는 일본인 선생의 스카모토 도라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 오산 출신 후배 한 사람이 동경 유학을 하며 그의 성서 연구 집회에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요일 그 모임에서 선생이 그더러 성서 낭독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낭독을 했는데 아마 발음이 좋게 잘했던 모양입니다. 선생은 듣고 나서 외국말을 외국말인 줄 모를 만큼 잘하는 것은 수치야요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칭찬으로 하는 농담이지만 거기 콕 찌르는 것이 있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유학생들이 일반으로 흔히 그랬던 것 같이 발음이 일본 사람과 꼭 같다고만 하면 기뻐하고 슬그머니 뽐내려 들던 것과 대조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때 이름은 중학 졸업이라 하지만 나이는 23입니다. 제대로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 될 나이입니다. 내 학교가 늦은데도 우리 역사에 작용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시대에 나서 소학교를 다니다가 합병 후 다시 공립보통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고 그 다음 중학교육은 먼저 관립학교에 들어가서 받다가 3.1운동 때 버리고 나와서는 몇 해를 놀다가 다시 오산을 다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노라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것은 부끄럽지만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니 고마운 일이요. 더구나 소학, 중학을 다 사립, 관립을 겸해 다녀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도매금으로 한데 묶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학에는 자유정신이 있고 관학에는 벼슬아치 버릇이 붙기 쉽습니다. 다른 나라는 또 몰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나도 만일 양시 공립보통에서 관립 평양고등보통으로만 올라가 졸업을 했다면 대통령 보좌관쯤이나 되고 말았을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시골 상놈의 집에 나서 사립 덕일 소학교 물 먹고 사립 오산중학교 물 먹었기 때문에 벼슬은 못했어도 얼반둥이 일본 사람 됐던 일 없고 남에게 종살이 아첨질 가르쳐준 일 없습니다. 떠나는 첫 발걸음부터 문제입니다. 집에 부모와 선생께 하직을 하고 나올 때는 일본을 가는 것인데 길에서 관리를 만나면 내지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말이 아니라 국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강요해놓고는 그들이 우리 보고 뭘한지 아십니까? 봉야리상이라고 했습니다. 멍청이란 말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도 허허하고 원수의 나라를 내지 원수의 말을 국어라고 시키는 대로 하며 입을 해벌리고 걸어다니니 멍청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참 너무한 짓입니다. 사립덕택으로 나는 그 수모는 아니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 김교씨는 연락선 가판을 발구르며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노라고 부르짖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 유학 간답시고 부산, 시모노세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연락선을 들락날락하면서 만국민으로서의 서름을 뼈에 못 느낀 놈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사람과 꼭 같은 돈을 내고 하라는 대로 국어를 지지거리고 내지엘 가노라 해도 대접은 짐승대접이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 이따금은 벨이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내 족형 서근이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학생이 집에 돌아오노라 연락선을 탔는데 거기 조선 나와서 보통학교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하나 탔더랍니다. 그때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시대인데 학교 선생에게도 모두 칼을 채웠습니다. 이 일본 교사가 일본 안에서는 그런 법이 없으므로 부끄러워서 연락선 안에서는 칼을 감춰두고 있다가 배가 부산에 와 닿게 되니 그때는 슬슬 끄집어내서 차더랍니다. 이 유학생이 그것을 보고 일어서서 배 안의 사람들을 보고 한바탕 연설을 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학교 선생이라면서 칼을 찼으니 아마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양이지요 하며 놀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망하지는 말라고 이따금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짐승 대접을 받으면서도 짐승처럼 모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갔습니다. 짐승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또 괜찮은데 적지 않은 수의 것들이 아주 일본이 다 됐노라고 으스대는 데는 참 질색이었습니다. 가짜 일본종이 진짜 일본종보다 더 고약했습니다. 내 눈으로 당했던 꼴, 사립학교도 교련을 하라고 해서 오산에서도 교련 선생을 구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보다는 나을까 하는 생각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예비역 소좌로 있다는 이아무개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충무공의 직기손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아침 조회 시간에 단에 올라서더니 한다는 소리가 천황폐하의 군인이 돼서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되면 천황폐하 만세 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했기로서니 다른 데도 아닌 오산학교 마당에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어 당장 끌어내리려 했더니 여럿이 말려서 하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나는 오늘까지도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 났다고 다 한국놈도 아니요 이충무 소리를 한다고 다 이충무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놈의 대일본 육군사관학교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피도 삭고 역사도 변했습니다. 그러니 그 군국 일본은 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진과는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고는 조선인 학살 사건을 알 수 없고 조선인 학살을 모르고는 관동 대지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품고 갔다 품고 돌아온 것. 3.1운동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사람질을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은 감히 사람질 한단 말 아닙니다. 깊은 밤 내 마음의 지성소 앞에 엎드릴 때 나는 언제나 몸둘 곳이 없어 하는 나이입니다. 그 형편없는 나로서도 만일 3.1운동의 세례를 받은 것이 없었더라면 깊은 깨달음은 그만두고라도 인생과 역사에 대한 방향감각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 실감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젊은이였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 나는 믿습니다. 아마 오늘의 젊은이는 8.15나 4.19에 대해 같은 체험을 가질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밀물 같은 것이요, 폭풍 같은 것이요, 지진 같은 것입니다. 달이 뜨고 저기압이 생기고 땅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영향을 아니 입을 수 없듯이 시대가 한번 움직이면 그 안에 사는 모든 마음이 그 구조의 핵심에까지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밀물이 아무리 들이밀어도 외로운 바위 등에 달라붙는 소라에게는 소용이 없듯이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구멍에 숨는 지렁이에게는 의미가 없듯이 지진이 아무리 일어도 무덤 속에 썩는 시체에는 아무 영향이 없듯이 시대의 대세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 부르고
그 선물을 골고루 나눠주려 손짓을 해도 지혜가 스스로 역사가 나가는 행렬을 외면하고 골동품 상점에 들어가 앉았는 마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골동품 상점이 어떤 것입니까? 대일본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입니다. 받는 교육의 영향이 큽니다. 3일 이후이면서도 더욱이 나는 5묘의 그늘에서 흘러나는 물에 만류나마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가도 얼반둥이 일본이 아니 될 마음의 태세가 돼 있었고, 군국주의 나라에 가도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기웃해볼 리도 없을 만큼 나갈 방향이 있었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불길이 하늘을 태우는 재변을 당해도 자아는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손 가운데 실, 나들이 가는 아들 몸 위에 오신, 떠나는 마당에 꼼꼼히 꿰매줌 돌아올 날 더딜까 걱정하밀세. 어쩌면 풀끝 같은 이 마음 들어 긴 봄 햇볕 같은 그 은혜 갚으리. 집은 가난하지만 사랑은 봄볕보다 더합니다. 나라는 깨졌지만 역사의 은혜는 변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베지 않는 옷을 안팎으로 껴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베는 옷은 가늘고 가는 실, 손톱이 닳도록 다듬고 짜내고 꿰매서 지은 것. 베지 않는 옷은 실보다 더 가는 마음들 뽑아내고 자아내서 하늘볕에 바래고 역사 흐름에 헹구어 엮어서 지어낸 것입니다. 바람들세라, 물들세라, 굳은 것 붙을세라, 독한 것 침노할세라.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바늘뜸 당부하며 입혀주고는 말 못하고 고개 숙이던 어머니입니다. 나는 현해탄을 건널 때 품고 간 것이 있습니다. 비바람보다 더한 눈총 속에서도, 땅을 태우고 하늘을 지키는 불길 속에서도, 번쩍이는 창검 속에서도 내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하던 일 다 마치고 얼굴빛 더 그을어지고 현해탄 도로 넘어 다시 돌아올 때도 품고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소갈 여물려면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 이미 씨알로서의 알갱이는 넣어주심을 받은 것이 있었노라고 믿고 있습니다. 3월 하순에 동경을 갔는데 처음 한 학기는 마음도 놓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한 해를 준비해 명년에는 꼭 어디나 입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의지가 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마음이 찬찬해 모든 일을 계획을 짜서 해나가는 편도 못 됩니다. 결단성은 더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구 시절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호걸스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난꾸러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잠잠한 편이면서도 남들 성적 다투며 공부하는 것이 어쩐지 속돼 보여서 그것을 공부벌레들이라고 웃고 그저 하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산을 가니 후배가 선배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그때도 그리 열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이른바 부활오산, 3일대에 헌병이 불질러 다 타고 선생 다 잡혀가고 학생들 다 양떼처럼 흩어져 한때 학교가 아주 없어졌다가 졸업생들의 의논으로 다시 세운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만 그 오산은 참말 형편없었습니다. 집도 임시로 지은 초가에 책상도 걸상도 없이 마룻바닥에 앉아 하는 공부였는데 선생들조차 자꾸 변동이 많아 실력 있는 교수를 할 수가 없었고 자격조차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2해 지난 학력 가지고 대학에 들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격이 없으니 검정시험을 쳐야겠는데 그러려면 모든 학과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또 집 형편으로는 동경 유학이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주는 보조를 받아서 왔으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경 같은 것은 본래 즐기는 버릇이 없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간 대동경인데도 별로 구경하러 나간 것도 없이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가 있던 남강 선생 둘째 아드님
이태코 선생의 주선을 받아 유시마의 어떤 하숙에 들어서 그때 우리 학생이면 거기에 한 번씩은 거쳐서 가는 간다쿠에 있는 세이소쿠 학교에 다니다가 낯이 좀 익은 다음 그때에 같이 오산을 나왔다 돌아간 명지역을 만나서 그가 있던 혼고쿠 사카나마치로 하숙을 옮겼습니다. 명은 그때 자기 삼촌 희조 씨와 같이 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 40 넘어 50이 가까워 머리에 벌써 설이 내리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이 한 집에 채필근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명희조 씨와 같은 연배나 돼 보였고 머리도 같이 반백이었습니다. 채 목사는 그때 동경제대 선과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두 늙은이가 늦게 공부를 한다고 힘을 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점도 많습니다. 동경도 그때만 해도 옛날입니다. 사카나마치란 그리 구석진 곳도 아닌데도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반딧불 벌레 사냥을 하느라고 호타루고이 하며 떠들고 다녔고 낮이면 스르라미가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나뭇가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